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네요. 부럽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제 미국장을 이끈 것의 가장 최고의 1등 공신은 TSMC죠. 그렇죠. 예, 반도체. 네. 예, 대만의 TSMC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예상치를 넘어서는 매출액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위주로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4%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었고요. 이것이 결국은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일종의 그런 선행 지표격, 그래서 미국의 그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의 실적의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면서 어제 상승장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장으로 마무리한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미국이 사실 상승장이긴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보면 M7 상승장인 거죠. M7 상승장. M7을 제외하면 뭐 크게 수익률이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M7만 보는 시장 계속 이게 정상으로 가는 건가요? 이게 워낙 이 기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M7 위주로 간 게 벌써 2016년도 맞아요. 이후부터 뭐 지금 거의 8, 9년째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연초로 이제 돌아와서 짧게 봐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워낙 이것이 정상 같은 정상인 상황인 것 같이 보이는데 연초의 상승률 보면 S&P 500이 18% 올랐는데 나스닥 100은 24%, 근데 M7은 거의 50% 와. 올랐어요. 1년 거의 이제 두세 배, 지수보다 두세 배 더 오른 거죠. 근데 1년을 놓고 봐도 거의 같은 상황이라서 과연 이게 우리가 지수에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냥 M7에 투자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M7 많이 올라가는 그런 장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와, 진짜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는 시대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존 보글이 설파했던 지수에 투자하라는 명언은 무색해진 생각이 드는데 이를 돌아보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이제 바뀌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상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미국장만 오르고 미국장 안에서도 M7만 오르는 맞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이냐? 근데 지금 장기 한 50년을 놓고 보면 이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것만은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심플한 아주 쉬운 그런 그 투자 그 리서치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 NDR이라는 데서 매 분기마다 S&P 500 중에 상위 7개 종목.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바뀔 거잖아요. 새롭게 올라오는 7개 종목에 계속 분기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투자를 한 그 포트폴리오랑 그다음에 나머지 493개에 투자한 거.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결과로는 지난 10년, 50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오히려 493개가 7개에 투자한 것보다는 적어도 0.8%포인트 더 높았다. 그래요? 오. 신기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M7이 계속 갈 것 같은데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보다 낮은 아래쪽에 있는 게 낫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열어주셨던 차트를 한 번 더 열어봐 주시면 M7 같은 상위 7개가 올라갔던 구간이 2000년도 그 닷컴 버블 전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1995년도부터 2000년까지 6년 동안 상위 7개 종목이 거의 450% 오르면서 지수를 압도했던 그 구간에 있었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나머지 493개보다 상당히 못했었던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9년째 좀 더 길어졌는데 그때보다 지금도 거의 보면은 한 30%, 40% 이전 과거에 그러한 높은 성과를 냈었던 것과 유사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이것이 이제 2000년도 닷컴 버블과 현재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상위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례적 현상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결국은 되돌림 현상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93개와 7개 긴 호흡에서 보면은 이제 되돌림 현상.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M7이 조금 쉬어가거나 더딜 때
나머지 493개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이나요? 이번에 결국 실적 시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이슈에서는 미국 실적 시즌을 봐야 될 텐데 그거와 한번 맞춰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기대는 이제는 M7의 성과가 내려오면서 493개가 이것을 어느 정도 좀 뒷받침해주는 플러스 성장하면서 이 모습이 나타져야 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크게 보면 이 미국장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세계 월드 지수에 보면은 미국의 비중이 한 72%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월드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미국이 올라가는 거 똑같은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그럼 한 30% 가까운 나머지 시장이 어떨 건가 보면은 지난 그 신흥국이 특히 신흥국에 투자하는 그 지수 자체가 EEM이라고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흥국에 투자하는 거랑 미국에 투자하는 거, 스파이 투자하는 거 두 가지의 상대 성과를 놓고 보면 여전히 신흥국이 저조하고 미국이 좋았죠. 그런데 올해 들어선 신기하게 바닥을 형성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면은 미국이 올라가는데 그걸 쫓아가고 있다. 신흥국 지수가. 신기하죠. 근데 그 안에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그 비중을 보면 중국과 브라질은 연초 이후에 좀 헤매고 있지만 대만, 인도, 한국 정도가 플러스 성과를 내는데 특히 대만과 인도가 각각 30%, 11% 성과를 내면서 미국 못지않은 성과를 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미국 나홀로 장세라기보다는 이제는 이것이 적어도 신흥국 내에서도 이것을 최소한 자웅을 겨루는 그러한 분야가 지역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이제 미국 나홀로 이런 미국 예외주의가 일정 부분은 완화되는 그런 국면을 가지 않느냐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등이 항상 1등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혹시 신흥국이 미국을 압도했던 시기도 있었나요, 대표님? 그게 이제 우리가 기억이 보통 5년, 10년 이내로 다 봐서 그런데 이걸 좀 길게 놓고 보면 30년 이상 놓고 보면 확실하게 신흥국이 미국을 압도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 그것이 1999년도부터 2011년까지 거의 12년 정도는 확실히 미국이 이렇죠. 미국이 후지고 신흥국이 좋고 그때 우리나라도 좋았습니다. 중국이 좋았고 브라질 좋았고 그런 장세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보셔야 될 텐데 그 세 번째 장표를 열어봐 주시면 아까 그 신흥국과 미국의 그런 상대 성과 이걸 좀 확장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위로 올라가면 신흥국이 좋은 거고요. 내려오면 신흥국이 저조한 겁니다. 99년도부터 2011년까지 보시면 압도적으로 신흥국이 좋았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거의 돌아와서 이게 이제 라운드업 트립이라고 그러죠. 돌아와서 순환해서 1999년도 수준까지 신흥국이 미국 대비 상당히 저조한 성과를 거두면서 이제 되돌아왔는데 아까 봤듯이 단기적으로 보면 좀 바닥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의 포트폴리오가 미국에 너무 다 치우쳐 있으시다면 이제부터는 서서히 미국의 비중을 줄여가면서 신흥국의 비중을 서서히 늘려봐도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어떤 상승세라든지 변화 가능성 더불어서 그 안에서 M7의 주도력이 조금 더 연장이 되는지 아니면 확산이 되는지를 좀 챙겨봐야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또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독주나 M7의 독주의 변화를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적 시즌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2분기 S&P 500의 그 전년 동기 대비 성과는 한 9% 성장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성장을 주도했던 M7 이것이 작년 4분기에는 거의 60% 성장했었고요. 1분기에는 40%대 성장했는데 이번에는 한 20% 60, 40, 20도 어마어마한 건데 문제는 변화율로 보면은 확실히 둔화되는 건 맞잖아요. 이거를 지금 저 보시면 하늘색 막대기가 아까 봤던 493개, 493개가 지난 1년간 역성장하다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서는 첫 분기가 이번 2분기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이것이 결국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키높이를 맞춰가면서 M7 위주의 이익 성장이 493개의 이익 성장으로 뒷받침되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시장이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고 그것을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해의 이익 추정치를 보면 새해는 모두가 잘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가장 이익 추정치가 높다가 또 하반기로 갈수록 현실을 조금씩 직시하면서 하향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을까요? 이게 예외는 없는데 그 예외 없는 중에 내려오는 폭이 생각보다 약하다. 거꾸로 말하면 상당히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흘러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처음이 제일 높고 용두삼이죠. 처음이 제일 높고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서서히 내려오는 게 저기 보시면은 노란색 선 이것이 지금 일반적인 평균적인 그러한 그 S&P 500 이익 추정치의 흐름이 변화인데 지금 이 보시면 검정색 선이 현재 올해를 쫓아오는 선입니다. 이건 뭐냐면 노란색 점선이 있잖아요. 이건 훨씬 더 높은데 이것이 뭐냐면 과거에 침체가 있었던 세 가지 경우 코로나, 금융위기,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의 그런 침체 요 세 번의 그런 급격한 이익 감소를 제외한 그러한 추세를 현재 쫓아가고 있다. 결국은 시장에서 바텀업으로 포캐스트하고 있는 이제 실적을 추정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침체가 아예 없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익을 추정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또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상당히 낙관적인 상황으로 시장을 쫓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눈높이가 매우 높아져 있다는 반증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눈높이가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또 그 안에서 M7일 것 같은데 M7에 대한 눈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겠죠? 매우 높죠. 왜냐면 그 워낙 좋은 호 실적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애플과 테슬라는 제외해야 됩니다. 네. 주가는 최근에 좋지만 실적은 사실은 이번에 너무 기대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A5라고 그러죠. A5? AI와 연결돼 있는 인공지능과 연결된다. 그래서 지금 AI5, A5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네. 이 5종목의 또 성과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 이번 2분기에 그 매출 증가율 110% 보고 있고요. 와우. 엄청나죠. 메타, 마이크로, 알파벳, 아마존 보면 거의 10%대 이상 20%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마진도 전분기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 나올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엄청나게 지금 여전히 이번 2분기도 잘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이거를 비트해야 되는데 적어도 TSMC가 어제 나왔던 실적을 보여주면서 예상치를 비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 포인트에서 3분기, 4분기라면서 확실히 이익 성장률이 둔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는 있는데 현재 이런 흐름, 이번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주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7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상반기 계속 경기가 힘들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끌고 가줬던 게 M7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힘이 하반기까지도 끝까지 가줄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은 그 소위 AI 반도체 파는 그 밸류체인은 이번 TSMC도 봤지만 포성적을 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문제는 그걸 사다가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문제인 거죠. 소위 우리 보면은 아까 봤던 메타를 포함한 소위 빅테크4 이들이 상당한 지금 호실적을 내는데 가장 컸던 거는 아이러니하지만 레이오프 인력을 엄청나게 조정하면서 비용이 줄어들면서 예. 사실은 그 빅테크 기업들 중에 가장 큰 인건비가 캐펙스도 있겠지만 인건비일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 뭔가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건 짙은 파란색으로 했는데 작년 상반기에 엄청난 해고로 인력 조정이 있었고 그것이 작년 하반기와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하반기에는 소위 베이스 이펙트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라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인력 조정의 그 좋은 효과가 하반기에 없는 상황에서도 제일 잘 나오려면 결국은 AI에 투자했던 것이 매출로 연결되느냐 여부가 포인트고 결국은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이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망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형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